안녕하십니까.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건의공고 영역에서 탈시설 학대피해 당사자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발표하게 된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원민혜입니다. 본 발표는 탈시설 학대피해 당사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배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의 건의공고 지원 체계, 네트워크 중심 당사자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 그리고 실무자를 위한 팁과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희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탈시설 학대 피해 당사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하게 된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점차 장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지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정 및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점차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시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을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 스스로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학대 사실을 아무 곳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당사자들이 이제는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또는 대신 선택해주는 것이 아닌 직접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변화, 주민인식의 변화, 당사자 스스로의 변화들로 우리에게는 당사자 권리 중심의 삶을 위한 지원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와 인권단체가 존재하는데 왜 장애인복지관에서 탈시설 학대 피해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해야 할까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당사자 권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학대 피해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긴급조치의 의무화, 학대 신고 의무화, 전문기관 설립, 지원 제도 등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한 이후에는 여전히 시설에서처럼 방치되고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또 다른 장소에서 고립된 장소만 바뀐 시설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복지관들은 낮활동, 이웃관계망, 공공민간협력체계, 조직화,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적절한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와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장애인복지관만이 가진 이러한 강점으로 당사자, 개인의 삶의 맥락을 관통하는 총체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가진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사회 인프라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건의홍보 사업에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건의홍보 지원체계의 전반적인 과정은 다른 복지관과 비슷한 맥락과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옹호 지원 사례가 발생하면 모든 팀에서 접수받은 상황을 건의옹호 담당 부서인 저희 인권생태계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현장 조사는 발생 사안에 따라 사례관리 1팀, 2팀의 담당자와 건의옹호 담당자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가족참여팀, 자립정착팀, 인권생태계팀 총 3개의 팀이 사례관리 1팀, 2팀, 3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이후에는 최초 상황 접수자와 관련 부서 담당자가 참여하여 1차 건의옹호 회의를 진행하고 2차로는 관사례회의에 상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사례회의에는 전팀 사례위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복지관 커넥티드 위원회인 통합지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회의 이후에는 당사자와의 계획 수립 및 계약이 진행되고 옹호활동 지원, 평가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이 독립적 건의홍호 지원체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 과정에서 건의홍호를 담당하는 부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팀이 유기적으로 함께한다는 부분과 지역 공조체계, 복지관 인권위원회를 활용하여 총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건의홍호 과정에서 관내뿐만이 아니라 관내를 벗어나 여러 주체와 함께하는 공조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등포군의 동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 주민조직, 유관기관, 무관기관,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주체 모두 대등한 공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공조체계 현황을 보시면 건의홍호 지원체계에서 가장 많이 함께하고 있는 공조기관은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주민조직입니다. 당사자의 상황과 지원 방향, 지원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기관 단체와 함께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우 동주민센터, 구청 희망복지지원팀, 영등포 경찰서 등과 매우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가사, 돌봄,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시민옹호인인데요. 저희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시민옹호 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운 요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기도 하지만 당사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민옹호인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의 인권위원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역 내 장애인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건의옹호를 위한 전문 솔루션이 진행되며 복지관 옹호활동의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권중심 활동 모니터링과 체계 구축 활동으로 독립적 건의옹호 절차를 점검하고 사례 솔루션 논의, 당사자 및 직원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저희 복지관 인권위원회는 유관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외부위원 7분과 내부위원 7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진행하고 있고요.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시에는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타시설 학대 피해 당사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직원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고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관의 네트워크 방향을 세워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당사자와 주민 및 마을 공동체, 민, 관, 마을, 장애인권 및 현장 방문, 공공협력, 민간협력에 대한 네트워크의 방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방향은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개의 부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팀에서 그 방향성과 결을 함께 맞추어 나갔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관 인근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연대 사업을 강조하여 꾸준히 관계를 형성해 나갔고 주민 및 마을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여 주민 조직과 주민 옹호 모임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시민옹호인을 양성하고 시민옹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권 현장 방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당사자 인권,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식 환경 개선 확대, 장애인 인권 관련 제도와 현장 변화, 타시설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중심형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저희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CBSS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이 위치한 영등포구,
그 중에서도 영등포동과 영등포 본동을 중심으로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현재도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조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복지관 내부의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역할 재정립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중심 조직에서 생애 주기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성 및 지역 중심형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참여, 인권 중심 사업을 주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변화된 부분은 복지관 커넥티드 위원회로 미래비전위원회, 통합지원위원회, 서비스 품질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팀 간 칸막이 없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지역중심 통합사례 관리의 전문화와 지역 기반 사업, 인권 및 권위 옹호 체계의 내실화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내 3개의 커넥티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팀이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왼쪽에 보이시는 가족참여팀, 자립정착팀, 인권생태계팀, 총 3개의 팀이 지역중심 통합사례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사례관리 1, 2, 3팀의 역할을 하면서 건의옹호 사업도 역할을 나누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저희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내 외부적으로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만들고 경계 없는 연대 사업을 통해 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복지관에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탈시설 당사자를 지원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당사자의 기본 정보는 만 54세의 남성으로 지체장애 등록 장애인입니다. 우선 당사자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 열감기 후유증으로 인한 소아마비 바이러스로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1986년 20대의 나이에 가족들의 양육부담 호소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3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다 자립을 희망하게 되면서 2014년 영등포구에 있는 IL센터의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에 입주하였고 2015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사례회의가 열렸고 영등포구에 있는 IL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공동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김땡땡님의 옹호 목표는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이며 단기 과제는 복지관의 자원 연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망 형성, 그리고 장기 과제는 스스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된 IL센터와 저희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IL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정착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택, 신상, 일상관리 영역 등을 담당하고 저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복지관 내에서는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김땡땡님의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때 건의옹호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2020년 조직 개편 기준으로 1국 7개 팀의 담당자들이 모여 사례회의를 진행하였고 건의옹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생태계팀을 필두로 하여 통합사례 지원팀, 성인평생교육팀, 직업지원팀 등 총 5개 팀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함께하였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그동안 복지관에서 관계를 맺어온 공조체계를 활용하여 영등포구 내외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찾고 촘촘히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IL센터와 복지관 두 기관이 주축이 되어 집중 사례 지원을 진행하면서 타시설 당사자 자조 모임, 마을 공방, 사회적 경제기업, 시민옹호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과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타시설 선배 멘토링단, 시설화 예방 당사자 네트워크, 자립주택 반상회, 타시설 당사자 모임 법발의 기자단 활동 등 지역사회 내에서 타시설 당사자들과 함께 공감대를 쌓으며 자주적인 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내 사회적 경제기업 행복한 돌봄을 연결하여 가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구, 동, 장애인복지관 영역에서는 협치사업, 더불어 인권복지 플랫폼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망을 활용하여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주민 영역에서는 시민옹호인, 나눔반상회, 인권강사, 영등포 목욕박성 등의 연결을 통해 김땡땡님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김땡땡님의 옹호활동을 지원한 결과 단기과제였던 복지관의 자원 연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망 형성, 그리고 장기과제였던 스스로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당사자 김땡땡님은 지역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립하셨고 당사자 활동가와 탈시설 선배로서의 멘토 역할뿐만이 아니고 당사자 인권강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탈시설 지원법 등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투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 복지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대피해 당사자 지원 사항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해 당사자는 만 44세 여성으로 지적장애 등록 장애인이십니다. 당사자는 2001년 20대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장애 등록을 하시고 저희 복지관이 아닌 동작구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업훈련, 평생교육을 이용하시며 사례관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점차 실거주지인 영등포구에서 활동이 많아지시면서 저희 복지관으로 사례지원이 이관되어 2019년부터 사례지원과 평생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올해 2021년 건의옹호 상황이 발생하여 인권생태계팀의 옹호활동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는 고등학생인 자녀, 70대 후반인 아버지와 함께 영등포구 내에 거주 중이며 자녀는 지적장애, 아버지는 지체장애로 가족 구성원 3인 모두 등록장애인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서로 간의 폭력과 폭언이 잦아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가정이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 분리 및 단절은 원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건의옹호 상황으로 접수된 내용은 당사자 손땡땡님의 남자친구로부터 금전적인 착취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금전적 착취로 손땡땡님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가정 내 금전적, 심리적인 갈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생태계팀에서는 지속가능한 옹호체계 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옹호 목표로 세우고 단기과제로는 긴급상황에 따른 옹호 지원과 복지 간의 다양한 자원 연결, 장기과제로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으로 변화하기를 설정하고 건의옹호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당사자인 손땡땡님의 사례는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 주민조직과 함께 공조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땡땡님의 건의옹호 사례 역시 타시설 당사자 김땡땡님과 같이 관내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조직 개편 기준 1국 7개 팀의 담당자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손땡땡님의 건의옹호를 위한 지원이 가능한 저희 인권생태계팀과 자립정착팀, 지역문화공유팀, 사람중심실천팀 총 4개의 팀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땡땡님의 사례는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
주민 조직과 함께 공조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영등포구청 희망복지지원팀, 당산이동주민센터, 영등포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가가오 돌봄센터, 한신플러스 케어, 다닥급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연결하고 동네 이웃과 시민 옹호인 등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옹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전달드렸던 부분은 탈시설 학대 피해 당사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희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크 중심의 건의옹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저희 기관과 같은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과 옹호 지원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발표의 마무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시설 학대 피해 당사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나 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담당하게 되실 실무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중심 건의옹호 활동과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연대와 탄력적인 대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직원들이 필요성과 목적,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직접 판 안으로 들어가는 현장 중심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권 현장 방문을 중요시하였고 장애인 복지관과의 협업이 익숙하지 않은 IAN 센터나 장애인 인권단체들과의 협업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관 내의 통합사례회의, 관사례회의 등을 비롯하여 커넥티드 위원회나 학습소모임 등을 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여러 부서에서 칸막이 없이 함께 논의하고 발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내 서비스 지침을 수정하여 당사자의 긴급 지원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진짜 발표의 마무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역금의 미학과 경계 없는 연대입니다. 당사자가 현재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엮어나가고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계 없는 연대를 위해서는 복지관 내부에서부터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지역 중심 사업은 담당 부서 한 개 팀이 아닌 모든 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계 허물기의 시작은 바로 기관의 변화, 조직의 변화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기관에서 발표한 탈시설 학대 피해 당사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인권생태계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 작게나마 저희 기관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탈시설 학대 피해 당사자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건의옹호 영역에서 발표를 맡았던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인권생태계팀의 원민혜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